자, 웍 에디터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빌드를 제일 밑에다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스처 디텍터로 전체 로그로 감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커스 아웃이라고 뭐냐면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키보드가 활성화 되잖아요. 키보드를 뺄 때 사용자가 어딜 눌러도 키보드가 꺼질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가 요 역할을 하고요. 스캐폴드로 마찬가지로 감싸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트랜스페런트를 줬습니다. 트랜스페런트. 이렇게 되면은 이제 투명도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흰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오펙이라는 옵션을 아까 줬다고 했죠. 그 다음에 컬러를 트랜스페런트를 줘야 레이어 팝업의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즈 to avoid bottom inset 같은 경우에는 true를 주게 되면은 리사이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키보드의 영역만큼 빼줘서 자동적으로 화면을 리사이징 해주겠다 라는 옵션인 거고요. 이걸 만약에 false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 밑으로,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버튼 등록이 감춰지기 때문에 그런 좋은 UI는 아니고요. 이거를 눌렀을 때 이제 리사이징 될 수 있도록 true 옵션을 주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택을 써가지고 이제 백그라운드에 색상을 준 겁니다. 요거를 안 하게 되면 아예 흰색, 그러니까 완전 레이어 팝업의 느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안막 띠임 처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애니메이션 줬는데요. 포지션드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눌렀을 때 이게 밑에서 밀려 올라오는 효과를 준 겁니다. 그래서 버텀은 0으로 해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밑에 있다가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고 밑에 세팅되어 있는 게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런 효과를 준 거거든요. 이거는 뭐 값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사용자,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혹은 기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밑에 있다가 커지는 효과 보시면은 뿅 하면서 위에 커지는 효과가 나죠. 그런 역할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줬고 헤더는 요 날짜 취소 부분이고요. 타이틀은 요 텍스트 필드 할 일, 익스펜디스로 나머지 영역, 디스크립션 쪽 텍스트 필드죠. 그 다음에 btn 버튼, 등록 버튼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사이즈드 박스에다가 미디어 쿼리 패딩 버텀을 줬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iOS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헤더부터 보시면 헤더에는 이런 데이트 포매팅을 해줬고요. 현재 선택된 날짜에,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은 백으로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타이틀은 뭐 없어요. 그냥 텍스트 필드에다가 텍스트 컨트롤러만 넣어준 거예요.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 타이틀 관련된 거, 그 다음 디스크립션 관련된 거,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tn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btn은 이제 요걸 눌렀을 때는 생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할 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수정이라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컨트롤러에 등록되어 있는 is edit 모드의 상태에 따라서 수정과 등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워크 에디터 컨트롤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타이틀 컨트롤러하고 디스크립션 컨트롤러, 그 부분에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 필드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를 등록을 해줬고요. is edit 모드, 이거는 수정 모드냐 아니면 생성 모드냐를 분기를 하기 위한 녀석이고요. is loading, 로드 상태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is item id edit item id는 수정할 작업의 id를 넣어주기 위한 녀석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업데이트 할 때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해준 거죠. 모달 포지션,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달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뿅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해준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캘린더 헤더, 홈 컨트롤러의 캘린더 헤더는 아까 여기 이 부분에 그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요거죠. 얘는 어디서 만들어주냐면 여기서 만들어주죠. on 캘린더 크리에이트 됐을 때 그 렌더 박스를 통해서 만들어준 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얼마만큼 올라올 거냐, 이것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려 올라가면서 이걸 덮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딱 여기 이전에 그 헤더를 감추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해준 거고요. 운 이닛 할 때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create at은 current date, 현재 선택된 25를 선택했으면은 25가 세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urrent date를 홈 컨트롤러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rguments가 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edit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edit 모드인지 아니면 생성인지 알 수 있겠죠. 요거를 눌렀을 때는 arguments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false일 테니까 바로 이쪽으로 태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arguments를 넘겨주기 때문에 여기 이쪽 프로세스를 타면서 edit 모드를 true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선언되었던 edit 아이템의 id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edit 아이템을 에서 to도나 create이나 description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는 컨트롤러 텍스트에다가 넣어주고 있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set, 그게 완료가 되면은 공통적으로 set 모달 포지션이 호출이 되면서 여기 포지션을 계산을 하게 되죠. 여기에다가 딜레이를 제가 0.1초를 줬는데, 이거를 한 이유는 사실 이거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상관은 없는데, 이걸 준 이유는 이제 인터랙션, 즉 뭔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사용자들에게 확실히 눈에 띄게 해주기 위해서 잠깐 딜레이를 준 겁니다. 이걸 안 해주게 되면은 뭐 문제될 건 없지만, 똑같이 여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 그 모달이 떠 있는 상태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0.1초라는 시간을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포지션 연산하는 거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됐고, 자, 이렇게 해서 모달이 뜨면은 여기서 하는 역할은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면으로부터에 대한 액션에서 오는 이벤트들입니다. 뭐 포커스 아웃, 이거는 이게 아무데나 클릭을 했을 때 포커스 아웃이 되는, 여기에서 키보드가 없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이거는 포커스 매니저의 인스턴스에서부터 프리머리 포커스를 언포커스를 하겠다라는 건 이제 그 포커스 된 게 있으면은 포커스 해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포커스가 해제되는 부분이고요. 백, 여기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백이 호출이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포커스 아웃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겟백을 통해서 닫히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밋. 서브밋은
두 가지 프로세스가 타지겠죠. 업데이트인지 아니면 인서트인지. 자, 그것을 하기 전에 일단은 공통적으로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을, 아이고 이거 오타 났네요. 오타인데 일단은 그냥 얘도 오타네요. 오타가 아주 많은데 아무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의 그 값을 받아와서 투두 아이템을 만들어주죠.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낱널이거든요. 낱널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빈 값으로 한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등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트림은 땡땡이다. 예. 그래서 빈 값은 넣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은 널이 가능한 상태로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체크 안 해도 되고요. 타이틀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 넣어주고 디스크립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날짜 넣어주고 리절트 값을 일단은 -1로 주고서 0보다 큰 값이 넘어왔다는 것은 업데이트든지 크리에이트든지 처리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류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해줄 필요는 있죠. 아무튼 그래서 에디트 모드 있냐, 에디트 모드일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크리에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크리에이트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테이블명 지정을 해주고 데이터 to 맵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생성된 아이템에 최초 여기에서 이 에디트 아이템의 아이디를 받아왔잖아요. 그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기존 거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터에다가 어느 값을 바꿀 거냐 아이디 값을 지정을 해줘 가지고 그 부분이 업데이트 되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밋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모델을 봐야 되겠죠. 모델을 보시면 딱 그거죠. 딱 필요한 부분 아이디, 타이틀, 디스크립션, 생성 날짜, 그 다음에 완료 상태, 그리고 투맵. 투맵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렇게 맵 타입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키와 밸류 형태로 저장을 하고 날짜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값으로 저장하고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1, 0으로 저장을 한다고 제가 일전에 그 SQ플라이트 영상 다루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from JSO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이제 모델로 투두 아이템으로 변환하기 위한 JSON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론은 이제 카피 역할을 담당하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DB 데이터 이제 테이블명, 칼럼명을 이렇게 여기서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여기다가 넣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투두 앱에 대해서 만들어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다들 이렇게 잘 완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껌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직접 해보는 것이다. 직접 해보면서 이것저것 삽질을 해보는 것이다.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딪히다 보면은 어느샌가는 어려운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많이 참여를 안 하셨으면은 제 1회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다음번도 괜찮은 앱을 만들어 보는 걸로 또 코딩 레이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이번 코딩 레이스가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